청소대행업체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 사계 업체를 평가한 결과 주민 만족도, 현장 평가단, 실적 서류 평가 등을 평가하여 영북 환경이 84.5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태성크린이 76.5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냥 체크만 했지 평가 점수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4개 업체 구역 안에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지역을 어디를 평가했는지 장소도 없고 날짜도 없고 평가 전후도 없이 체크만 했어요. 하루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가 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평가표입니까? 어떻게 이거를 평가표라고 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70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네, 박혜옥 의원입니다. 이렇게 추가 질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가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일체 3년간의 업체별 전체 집행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참 어이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4개 대행업체가 다 똑같은 답변이 왔는데요.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사 방침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업체가 똑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개인정보가 주민번호나 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행감 때 이제 말씀하신 사항대로 끝나자마자 바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 업체별 전체 집행 내역 3년간 요청한 거요. 전에 요청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집행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 대행업체는 총액으로 계약을 네. 맺기 때문에 총액 네. 계약 시에는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직접 노무비와 감각 상가비를 정산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따로 정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었고요. 네. 거기에 업체의 의견에서는 뭐 개인정보 경영상의 위에 등록한 그러면 걸로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예.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당연히 확인해 보고 오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그렇겠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 조례는 다 봤는데 어느 부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제12조의 2항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인건비 등은 실비로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의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정정하게 지급하고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지금 제8절에 보험료 사후 정산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 정산 절차에 보면 청구 서류에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의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했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제가 어제 요청한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 또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실행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이 어제 이제 거의 6시 40분, 7시쯤에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주 대행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사무직이나 총무로 계신 분들이나 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다 보니까 연락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요청한 자료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아침에는 왜 못 가셨을까요? 9시면은 그쪽으로 출근해서 받아서 가져오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그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니, 잘 몰라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만 하세요. 제가 의원님이 1차 요구하실 때도 2000년도 20년 전의 자료도 다 요구하신 거 20년도 자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20년 전의 자료까지 찾아서 다 드렸습니다. 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산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3년치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지 왜 업체에다 요구를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정산을 하기 위한 거고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주체자의 저희가 업체에다가도 지금 과장님,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 왜 과장님만 유독 대행업체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을 왜 업체에서 안 줬다는 이유로 지금 변명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5년 전에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러니까 5년간도요.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다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시간에 건강보험에서 누가 전화해봤습니까? 7시가 저녁 퇴근 시간 아침 9시에는 못 받을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9시에 전화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시간이 촉박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는- 업체에서 거부한 거잖아요. 저는 담당하시는 천정관 전문위원님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침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리 조례와 행자부 지침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하셨으면 그 자료 지금 갖고 오세요. 자, 위원장님 정해 요청합니다. 행정감사 중지 요청하겠습니다. 네, 방금 박효혁 의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몇 분이면 그거 사무실 가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정보 공개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몇 분 정도 걸리시겠습니까? 몇 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잠시만요. 그러면 몇 시까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업체 측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업체 측에서 받을 게 있고요. 저희가 매월 정산하면서 받아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서류가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에서 받아올 재료를 몇 시까지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얘기를 못 하시죠? 저도 좀 법률적으로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자, 위원장님 서류 1시 반까지 요청하겠습니다. 네, 박효옥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온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물론 새롭게 이 부서를 맡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담당 부서에 제가 의혹이 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은 저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국민건강보험료 5년치 공단으로부터 좀 받아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을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의 급여 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조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여쭤봤을 때는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환수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조례 우리 법률에 의해서 모든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에서 짧게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지금 수의 계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또한 저희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 경쟁 입찰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는 거는 네. 이게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에는 생활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4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공개 경쟁 입찰이면서도 수의 계약인 사항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에서 수의 계약이지만 형식적 절차도 걸치지 않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그 대행 계약서에 보시면 1조 2항에 보면 2020년부터 체결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이번에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있었나요? 대행 계약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기 때문에 네. 이 조항은 매년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조건이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거든요. 네, 근데 네. 포천시의 허가를 받은 자는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관내에 거주하고요. 그래서 4개 금액이 업체. 큰데 관내에 있는 업체에만 할 수 있나요? 규정상? 네네. 왜 그렇죠? 그거는? 조례 폐기물 관리법 조례에 보면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처리업 생활 폐기물은 관내로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관내에 있는 포천 관내에 있는 업체에만 줄 수 있다는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어떤 허가를 받을 때 영업 그렇게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허가증이 나갈 때는 되는- 네 거기는 이제 관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행계획서의 제7조에 보시면 수탁자는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미화업 및 운전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사항에 보시면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 위에 보시면 그런 경영 상태를 확인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인원, 장비 확보와 종사원의 처우 개선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청하는 자료에는 1차, 2차까지는 자료를 응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있어서 더 자료 요청을 하는 거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8조에 또 보시면 근로조건 보호에 보시면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대행 계약 제한을 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되고 10년이 넘은 업체들이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그것 또한 저희 집행부로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었는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에 관련해서 분명히 대행 계획서에 있는 14조입니다. 위탁자는 청소 사업 수행에 따른 청소 실시 상황 등을 수탁사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사는 위탁자의 행정 지시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어제 오늘에 있었던 자료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14조에 대한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업체 이제 자료 요구에 있어서 저도 업체의 전달 사항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업체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심이 좀 불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도 감독 기관인데 이게 지금 가불이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대행업체의 횡포가 좀 심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씩 주고 용역 보고서를 했다. 그렇죠? 2,200만 원 주셨죠? 용역 보고서요. 1,980만 원. 네, 그래요. 한 예, 2천만 원 주신 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 용역 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현장 평가단이 있어요. 네. 예, 현장 평가단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인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그러면 몇 명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4명 정도는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몇 명 하셨죠? 저희가 현장 평가단은 저희 과에서 2명을 추천해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용역사에서 2명을 해서 근데 제가 현장 평가단이 조사한 자료를 네. 제출한 거를 검토를 해보니까요. 2분이 하셨어요. 네. 상반기 2분, 하반기 2분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분은 하셔야 되는데 2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민대표인지 시민단체 대표인지 민간 전문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죠? 그리고 평가 점수 그냥 체크만 했지 평가 점수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뭐 황땡땡님이 하신 2019년 6월 17일은 4개 업체 구역 안에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지역을 어디를 평가했는지 장소도 없고 날짜도 없고 평가 전후도 없이 체크만 했어요. 하루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올바로 된 용역 보고서일까요? 작년에 상반기에는 6월 17일하고 18일 날 평가를 했고요. 네. 하반기에는 2019년 11월 11일가. 네, 그러니까 알아요. 네, 네. 근데 17일 날 4개 구역 안에 그렇게 하셨고 18일 날도 위와 같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얘기는요. 4개 업체 구역 안에 그거를 하루에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장소도 없고 날짜도 없고 단독주택도 어디서 했는지 공동주택도 어디서 했는지 상가지역도 어디서 했는지 평가 점수도 없고 이 평가단 평가표를 보시면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올해 평가단은 지금 주민대표하고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최소한 2명씩 정도는 하반기에 구성해서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행감에서 지금 네네.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례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반기에 11월 19일 날도 2개 업체, 11월 11일 2개 업체 대상 업체 이름도 없고 네. 네. 이 평가단 평가표를 저도 어떻게 이런 평가표를 보세요. 네? 평가자도 없고요. 평가 일시도 없고요. 네? 네. 동그라미가 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평가표입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용역 보고서를 평가를 받으시면서 하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평가표를 네. 어떻게 이거를 평가표라고 낼 수가 있을까요? 이게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러면서 이게 70점 이하면은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70점 이상이면 없고 이렇게 하는데 70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90점 이상 나와야지 되는데 양심은 있나 봐요. 뭐 75점, 80몇 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에 보면은 주민 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그거는 조사 방법이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해서 1대1 면접해서 설문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날짜만 나와 있지 누가 어떤 형태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했나요? 일단은 그 서류 평가하고 현장 평가하고 주민 만족도가 있는데 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장 평가는 저희 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했고요. 네. 서류 평가하고 주민 평가는 용역사에서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자료로 토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좀 그러니까 이게 1대1 면접조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돼야 돼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면접 설문조사를 누가 했냐고요. 누가 했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아예 없어요. 그냥 용역보고서 숫자만 바꾼 거 아닌가요? 의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폐기물 수주 운반 대행 그 조례에 의해서 용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그 청소 대행업체 평가하고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원가 계산서 평가가 있는데 타시구는 이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2가지를 하나의 평가서에 같이 실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설문지 부분이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도 많이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네.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제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네.
그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나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평가단에 어디서 했는지 날짜도 없고 이름도 없고 네네. 동그라미 땡글동글 쳐놓고 평가 점수도 없고요. 이렇게 한 용역 보고서를 받은 게 지금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용역 보고서를요? 예, 그리고 저기 주무관님 원가 상정 기준 제가 하나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2018년도,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몰랐는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괄 원가가 3개년도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직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가는 인건비죠. 기본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급식비, 명절, 휴가비가 해당이 되고요.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간접노무비는 뭐죠? 과장님? 간접노무비요. 미화원과 운전의 작업을 지원하든지 작업 반장, 현장 감독관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간접 노무비입니다. 직접 종사하지 않는 현장 감독자, 네. 작업 반장 이런 분들이죠. 네. 예. 이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저희는 지금 상시는 아니지만 저희가 네. 지금 이제 환경부 지침에는 네. 직접 노무비에 비해서 간접 노무비는 15.3% 정도는 네.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원가 산정할 때는 11.6% 정도 적용을 해서 10명 중에 1명 정도 반장님이 이제 역할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셔야 되는 거죠. 계셔도 되고 상시는 아니기 때문에 간접노무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도 총괄 원가에 네네. 땡땡 산업은요. 네. 1억 3,797만 7천 원이에요. 그러면 상근도 안 했고 지출이 안 됐으면 이거는 환급이 돼야 되는 사안이죠. 의원님, 저희가 그 대행업체하고의 계약을 맺을 때는 총액 계약을 맺기 때문에 네. 총액에는 직접 노무비하고 감각 상각비만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외에는- 총괄 원가를 저희가 2천만 원씩 주고 용역 보고서를 내서 용역 보고서 안에서 이런 총괄 원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이 총괄 원가에서 나간 돈에 대해서 실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근무하든 안 하든 총괄 원가에 있으면 그냥 지급하고 마는 건가요? 확인 안 하고요? 환경부에서는 15.3%로 정했지만 저는 그 이하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접 노무비도 노무비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정산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사항이었고요. 간접 노무비 사항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급비가 있습니다. 네네. 예, 작급비는 뭐죠? 작급비는 대체 인력이나 총회에 참석한 인력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행사 시에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 외에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작급 인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가를 가시거나 네, 뭐 네. 할 때 대체 인력, 네. 이제 일용직을 작급비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총 3가지가 노무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감각상각비는 차량 등 네. 그 내용 연수를 중용해서 저희 환경부 지침에는 6년을 네. 적용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량이 6년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차를 구매했을 때 그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차 가격을 6년 동안 나눠서 주는 거죠. 네. 그럼 올해 차를 새로 구입을 했으면 소유는 당연히 업체 거고요. 올해 차를 새로 구입했으면 앞으로 6년간 나눠서 차값을 지급하죠. 네. 6년 뒤에 또 새 차를 구입하시죠. 네. 그때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은 차량을 저희가 그 전체 차값을 주는 게 아니고 6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먼저 차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년 뒤에 새 차를 구입하면 그 차는 중고차로 팔아가지고 팔든지 본인이 소유를 하든지 해서 업체가 갖게 되죠. 네. 결국은 차값은 저희가 다 주고 중고차 가격은 업체가 갖고요. 자, 수리수선비는 차량의 검사비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량 연식에 따른 가중치를 주고 있고요. 보험료,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을 말씀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제가 처음에 보게 된 복리후생비는 직접 피복비와 예방
직종비입니다. 그 복리후생비의 직접 피복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제가 처음에 의혹을 갖고 자료를 요청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주고 나서 그 돈이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복리후생비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동안은 예. 저희가 총액으로 계약을 맺어 있고 총액에 대한 정산 부분은 직접 노무비와 감가 상각비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여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나머지 부분은 그 대행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든 상관이 없다는 거냐고요. 그러면 용역보고서에서 이 비율로 나눠가지고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나눠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라고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총액 계약을 맺을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직접 노무비에는 얼마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유류비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되는 연료요. 네네. 자동차에. 네. 세금과 공과가 있어요.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도 다 저희가 내주고 있고요. 기타 경비, 기타 산정이 어려운 여비 등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일반 관리비 10%, 이윤 10%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시민들 입에서 나오겠죠. 시에서는 총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고 직접 노무비와 감가상각만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업체에 맡기니까 누구나 다 이 업체를 받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 하죠. 제가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의원님 그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현장의 직원이 아닌 사무장이나 총무나 사무직들은 자, 일반 관리비는 사무실 운영비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인건비도 나가고요. 인건비잖아요. 네, 네. 자, 한 업체가 보통 1억 9,600, 2억 2,500, 1억 5,700, 1억 3,600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1억 3,600 나가는 데는 여경리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계약을 할 때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일반 관리비하고 이유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하고 경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것만 위탁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천시에서 복지시설도 위탁을 주고 있고 많은 것을 위탁 주고 있죠. 네. 그런 위탁 시설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유류도요. 카드로 가서 기름을 넣지 않는데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쓰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복지기관이나 이런데 복지관 같은데 저희가 위탁 줬을 때 유류 이런 거 다 체크카드 쓰죠. 네. 저희 공무원들도 체크카드 쓰시잖아요. 네, 네. 왜 이 위탁 대형업체는 체크카드를 안 쓰고 옛날처럼 주유권을 가져와서 쓸까요? 제가 이 자료를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하고 이분들이 실제 총괄 원가하고 총액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큰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계약을 할 때 한 뭐 10%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한 2% 정도는 깎여서 계약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잡급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산에 들어서 같이 보면은 대체 인력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자, 근데 과장님. 의원님 저 요거 한마디 네.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후 그 사항이 있어서 대체 인력비를 쓸 때 업체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하다 보니까 A라는 업체는 지금 이제 24명인데 네. 연가가 185일에 경조 11일, 질병휴직 400일, 연탄재 367일 해서 총 963일을 갔어요. 네. 근데 저희는 대체 인력을 1인당 5일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게 네. 이제 원가 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업체는 1억 1,3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은 5,6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네. 차액이 한 5,600만 원 정도 생겼고요. B라는 업체인 경우는 미화원이 27명인데 연가를 349명이 갔고 경조사 30일, 질병휴직을 145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업체가 이제 총 924일로 하다 보니까 1억 900만 원이 이제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산을 했을 때는 한 5,800만 원밖에 정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정산을 아니, 덜해준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과장님 네. 그걸 뭐 세세하게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모 신문사에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총괄 원가에서 몇 프로 적게 계약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2019년도 총괄 원가가 A사는 23억 7,8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시에서 그 업체에 준 돈은 23억 5,100만 원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B 업체는 총괄 원가가 27억 2,700만 원인데 저희가 준 금액은 26억 8,800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신문사를 보면 총괄 원가에서 대단히 작은 금액을 받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 업체 총괄 원가가 19억입니다. 19억 100만 원인데 저희 시에서 나간 돈은 16억 4,200만 원입니다. 또 D 업체는 총괄 원가가 16억 4,800만 원인데 저희 시에서 나간 돈은 16억 800만 원입니다. 큰 차이 납니까? 일단은 제가 그 신문을 아직 보질 못해서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초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월 정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추경에 어찌됐든 제 얘기는 총괄 원가와 네.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돈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모 신문사에서 하신 얘기는 이윤이 10%도 안 된다, 어렵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이너스인데 왜 하실까요? 그리고 이윤이 왜 10%가 안 됩니까? 보장된 게 10%인데 왜 그런 거짓말들을 할까요? 의원님, 제가 그 업체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 순이익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작급비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네. 뭐가 삭감되고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총액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직접 노무비하고 감가상각비 외에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원가 계산한 것보다 더 쓰는 이야기를 왜 자꾸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저도 사무실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갖고 오시라고 해주시고요. 안 됐을 시에는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까지 철저하게 지금 제가 지적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